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한테 너무나도 익숙한 통장인데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뽀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전히 부동산은 우리 삶의 뜨거운 화두입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청약을 통해 당첨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인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272대 1입니다. 경기 과천 제이드자이 193대 1입니다. 서울 마곡지구 9단지 182대 1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이러한 경쟁률을 뚫고 주택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납입 금액, 납입 횟수에 따라 주택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체킹을 한 다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금액으로 납입하느냐를 정하는 것이 새 아파트를 취득하는 첫 번째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 이후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일원화됐고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통장에 가입하려면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1인당 한 개만 보유할 수 있고요. 저축 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라고 기본 원칙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지만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개념 잡아볼게요.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받아서 건설하는 국민주택 규모, 즉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고요. 민영주택은 이를 제외한 우리에게 익숙한 자이, 레미안, 이편한 세상, 힐스테이트 이런 민간 건설사에서 스스로 부지를 매입하고 독자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국민주택은 정부나 공사나 공기업이 짓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업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순위 요건에 있어서도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민영주택은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올라가서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와 달리 국민주택은 저축 총액이 많을수록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은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한 자여야 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 이상 가입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자, 민영주택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의하면 수도권 기준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한 자면 1순위가 됩니다. 예치 기준 금액은 청약을 할 수 있는 최소 통장 금액으로 이 금액은 종합저축의 경우 청약 바로 직전인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채워두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치 기준 금액은 매월 꾸준히 납입해서 채우지 않고 내가 원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 아파트 입주 공고일 이전에 총액만 맞춰두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영주택에 신청할 계획이면 처음 통장 만들 때 2만원 넣어놓고 청약 신청할 때 기준금액을 다 채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기준금액은 지역과 평형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과 부산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평형 1순위가 되려면 최소 300만원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1,500만원 이상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으면 전용 135제곱미터가 넘어서는 모든 주택형의 1순위 자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의 경우는 내용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수도권 기준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가 됩니다. 실제 청약 과정에서 당첨자를 뽑을 때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로 뽑고요. 전용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총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그런데 1회당 납입 금액이 최대 10만원 밖에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달 10만원씩 꼬박꼬박 넣는 게 국민주택 당첨 확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이 납입 금액뿐만 아니라 여러 요건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1개월에서 2개월이 지나야 하고요. 당연히 가입 기간만 충족한다고 1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납입 횟수도 채워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매월 납입한 횟수가 24회 이상이 되어야지만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LH나 SH 등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민영주택 청약이 공급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1순위 요건 중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과 동일하지만 금액 차이가 납니다. 서울은 1,500만원이면 모든 면적에 다 청약할 수 있고 1,000만원이면 전용 135, 600만원이면 전용 102, 300만원이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에 대해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민영주택은 매월 넣어도 되고 한 번에 금액을 맞춰서 넣어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민영주택은 개설 당시에 2만원 넣어놓고 청약 신청할 때 예치 기준 금액을 넣기만 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택은 1회당 납입 금액은 최대 10만원 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달 10만원씩 꼬박꼬박 넣어야지만 국민주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혹시 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괜찮은 통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에 월 20만원씩 1년을 모으면 25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사고자 하는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고맙습니다.